안녕하세요. 100억대 쇼핑을 만나는 1000억대 야망 머니 콘텐츠 조얼입니다. 오늘 주제는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과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온라인 마케팅은 아무래도 업력이 좀 짧다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겪습니다. 그러니까 쉬워 보이는데 해봤더니 도로백하기도 하고, 혹은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대기업들이 어떤 쇼핑을 만들었더니 매출 절반이 떨어지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만나본 바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회사도 이럴 수 있다, 혹은 대기업들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에 벌어지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일을 안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인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편하게 제가 만나본 바보들에 대해서 좀 웃으면서 화를 좀 내보고 싶습니다. 왜냐면 되게 저희도 열심히 컨텐츠 만들고 페이지 만들고 쇼핑 만들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폭발된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너무 어이없는 이유들도 있고, 혹은 폭발했는데 그곳에 가서 저희가 다시 만든 적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폭발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수천만 원 날리고, 혹은 수천만 원 날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컨텐츠를 날림으로 인해서 앞으로의 매출까지 수십억의 매출까지 포기하는 그 바보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오늘 이 주제는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제 움베르토 에코라고 하는 이탈리아 소설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혹시 구하실 수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면 문장력에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어떻게 이렇게 웃으면서 비꼴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좋은 책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매출을 태워먹는 실무자 카르텔의 위력입니다. 우리 흔히 범죄자 조직을 카르텔이라고 얘기하죠. 혹은 예를 들어 우리가 통신사 카르텔 뭐 이래가지고 통신업체도 보면은 요금제 안 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 남을 배척하는 거, 이걸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제일 많이 만나는 카르텔이 바로 실무자 카르텔입니다. 실무자 카르텔. 근데 이 실무자 카르텔은 한결같이 매출을 태워먹어요. 이게 되게 웃기죠. 우리가 생각하는 실무자 카르텔이라고 얘기하면은 실무자 하는 분들이 그냥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으쌰으쌰 잘해보자, 우리 회사 잘해보자,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웃긴 거는 이 카르텔이 형성되면 거의 100에 100 매출을 태워먹습니다. 왠지 아시나요? 잘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 내부 직원분들이거나 그런 분들일 텐데 그분들이 어떻게 매출을 태워먹는 거죠? 예, 그쵸. 어떤 거냐면, 저희가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리뉴얼하고, 이런 매출이 많이 올랐는데, 그 다음에 한 3, 4년 있다가, 1, 2년 있다가 저희를 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저희 입장에서는 리뉴얼 한 다음에 나름 잘 된다고 피드백을 들었고, 그럼 앞으로 더 잘 되실 일만 있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1, 2년 후에 저희가 호출을 당해. 그래서 저희가 웬일이시지 하고 사이트를 보면 사이트 다 폭발돼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지? 그리고 옛날로 돌아간 경우도 있어요. 리뉴얼 전으로. 불과 1년 만에. 왜? 혹은 제가 3, 4년 만에 만났는데 매출이 절반이 날라갔대. 사이트는 이 모양인데. 그럼 왜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매출이 올랐는데 이제 내부에서도 이제 시간 좀 지나니까 리뉴얼이나 컨텐츠를 좀 바꿔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길 거잖아요. 아무래도 내부의 담당자들이니까 마케팅 뭔가 이슈에 있어서 리뉴얼 해보겠다 해가지고 자기네들끼리 그 조직을 꾸립니다. 리뉴얼 조직을 꾸리면 100% 난리가 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게도 우리가 생각할 때 내부 담당자들이고 이미 했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멋진 외관과 멋진 컨텐츠도 있는데 여기서 조금만 더 고치면 더 나아질 거잖아요. 그 생각에 의해서 그래, 우리 이번 리뉴얼 때는 우리가 저번에 했을 때 이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은데 요거 채우고 이렇게 하면 더 매출이 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소위 말해서 실무자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태스크 포스팅을 만들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이 리뉴얼 할 거고, 여기 CS 담당자 1명, 마케팅 담당자 1명, 디자인 담당자 1명, 외부 조직 컨트롤, 코딩 연결할 사람 1명, 이렇게 하면 4, 5명이 딱 짜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 6개월 동안 리뉴얼을 해요. 근데 그 결과가 왜 매출을 태워먹느냐? 자,
이게 상상과 현실이 완전 다릅니다. 실무자들이 리뉴얼 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 직원들의 어떻게 보면 갇힌 시선 안에서 리뉴얼을 진행하게 되니까 객관성이 떨어지는 리뉴얼을 하지 않을까요? 그쵸. 객관성이 떨어진다. 되게 좋은 말인데, 일단 리뉴얼을 할 때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근데 이 자신감의 뒷면은 뭘까요? 그 전에 한 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이 엉망으로 리뉴얼 했대? 왜냐면 내가 쓰려고 하니까 불편해 죽겠어. 예를 들어 맞춤 사이트가 되면 배너도 내가 HTML, FTP 올려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기존의 스키는 버튼만 누르면 배너가 싹싹싹 바뀌었단 말이에요. 전체 배너들이. 얼마나 편했어. 옛날 생각, 근데 리뉴얼 하고 나니까 맞춤 사이트니까 HTML도 알아야 되고, 영상도 뭐 돌릴 때 썸네일에 태그도 넣어야 되고, 세상 귀찮아졌잖아요. 근데 그 결과가, 이거 나도 할 수 있겠는데 하는 결과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감의 이면에는 반발심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 보통 실무자들이 리뉴얼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반발심 때문에 기존에 있는 레이아웃을 다 깨버립니다.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게 첫 번째 문제가 있고, 또 객관성이 약해졌다는 건 이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리뉴얼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궁극적으로 내가 리뉴얼 하거나 사이트를 만들거나 컨텐츠를 만드는 이유는 아주 궁극적으로는 뭘까요? 더 나은 매출을 만들기 위해서. 그쵸. 고객들이 여기 좋다, 여기 더 예뻐 보인다, 이거 사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실무자들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실무자들의 생각은 내가 일이 더 편해지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고객 관리 게시판이 10개가 있어. 뭐 어떤 거는 자주 묻는 질문이 있고, 어떤 거는 침대에 대한 Q&A가 있고, 막 섞여 있는데 왜 10개나 나왔어? 한 개로 통합해. 요런 시각으로 리뉴얼을 해요. CS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클레임들이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고객의 클레임을 최상단에 다 배치를 시켜요. 고객님 이러시면 불량이 아닙니다. 고객님 이러시면 배송이 안 갑니다. 고객님 이러면은 전혀 이런 건 항의거리가 아니에요를 최상단에 다 배치를 해요. 사이트 최상단에. 그럼 매력적일까요? 아니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먼저인 거예요. 전화 한 통 안 왔으면 좋겠거든. 자, 그런 시기에 각자의 니즈가 나오고, 또 나름대로 뭐 조사도 해요. 어떤 조사를 하냐면 단골 고객 조사를 합니다. CS들이 이제 뭐 VIP 고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물건을 많이 팔아주는 이런 업체들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사이트 뭐 불편한 거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제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 왜냐면 예를 들어 머니 컨텐츠라는 쇼핑몰을 들어온 단골 고객이 한 10년간 들어왔었어. 이 사람들은 머니 컨텐츠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 거잖아요. 언제 시작했는지, 누가 일하고 있는지, 어떤 걸 했는지 다 알 거잖아. 근데 일반 고객들은 그걸 알아요? 모르죠. 예, 그래서 저희가 보통 리뉴얼하면 브랜드 코너가 보통 강해지잖아요. 메인에 뭐 브랜드 메뉴도 생기고, 상세 페이지도 브랜드 코너 막 넣어가지고 읽게 만들고 하는데, 이분들은 그걸 빼라고 얘기합니다. 단골 고객들은. 그래서 그분들 얘기만 계속 듣다 보니까 다 빼요. 심플해져야지. 트렌드도 왠지 심플해지고, 그리고 핑계도 좋죠. 빼면 할 게 없잖아. 내가 디자이너라고 생각할 때 이걸 다 뺀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편해. 이제 난 상품 사진만 올리면 되네?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니즈가 합쳐져가지고 실무자 카르텔이 위력을 발휘합니다. 내가 편한 것만, 아니면 기존에 있었던 것들은 소위 말해서 적폐라고 생각하는 거죠. 아니면은 기존에 있었던 이제 외부 업체가 만들었던 멋진 사이트나 멋진 콘텐츠가 기본값이라고 생각해요. 디폴트 값. 원래부터 이랬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몇 개 파먹는다고 해서 좀 티는 안 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보면 뭐가 빠져 있죠? 고객과 매출은 빠져 있어요. 리뉴얼의 핵심에. 왜냐면 고객과 매출은 원래 있던 거거든. 얘네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연히 맨날 들어와서 사주는 고마운 고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고마움을 더 크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서 내가 편한 쪽으로, 혹은 핑계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무슨 프로그램을 동작하려는데 여기 이 부분이 거슬린다. 이걸 떼면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CS 전문가, 디자이너 전문가, 마케팅 전문가들이 다 달라붙어서 리뉴얼을 6개월, 7개월 하다 보면 이제
좀 괜찮은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그냥 멀쩡한 건물인데 지가 다 파먹은 느낌. 다 파먹어서 클릭했는데 페이지가 요만큼만 나오고 밑에 페이지는 다 없고 클릭하면 링크가 깨져 있고 이 정도면 그래도 좀 난데 솔루션 아예 이전을 해버린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카피사에서 메이크샵을 가거나 메이크샵에서 고도물로 가거나 왜냐면 보통 이런 이전의 이슈는 어떤 솔루션에서 우리 이거 지원해 줄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 해줄게 맞춤 프로그램 해가지고 인테리어 잘 보여줄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이전을 합니다. 근데 이전하면서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거를 이제 덜어내면서 이전을 해버려요. 그럼 무슨 일이 더지냐? 기존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페이지까지 다 날아갑니다. 되게 희한하죠. 뭐냐면 이전을 할 때는 뭔가 좀 복잡해져요. 예를 들어가지고 건물 전체가 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겉에 보일 때 외부의 창문 개수라든가 아니면 방의 개수 이런 거는 명확하게 보이는데 의외로 화장실의 개수라든가 아니 복도에 깔린 타일이라든가 여기 붙어있는 전시물 같은 것들은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그건 담당자가 없어서. 그러다 보면 이거 이전할 때 이 페이지 이전해 주세요라는 명령을 안 하는 거예요. CS는 CS 페이지만, 마케터는 마케팅 페이지만, 디자이너는 디자이너 페이지만 옮기다 보면 솔루션을 이전하는 순간 이 페이지들은 지워지는 거죠. 그러면은 원래 매출을 벌어주던 페이지는 다 버려두고 지네 편의에 의한 페이지만 가져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사이트가 완전히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겠네요. 정답이에요. 그 순간 사이트가 폭발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런 경우를 한 4번 정도 겪었고 실무자 카르텔은 참 위력적이다. 매출 태워먹는데 이렇게 뛰어나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고 실무자들을 운영하신다고 하더라도 한 명 정도만 헤드를 만든 다음에 이 사람이 외부 조직을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하실 수도 있다. 아니면은 대표가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서 그냥 목표를 딱 정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의 목표는 매출이고 고객의 호감도다. 근데 되게 많은 경우가 내부에서 리뉴얼할 때 이거를 신경 안 쓰고 하는 경우가 되게 많다. 네, 이런 것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목에 바보들에게 웃으면서 화내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저희는 웃을 수 있죠. 왜냐면 외부 업체이기도 하고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 저희가 웃는 거는 사실 그겁니다. 안타까워서 웃는다고 표현할까요? 실수라고 표현하죠. 애써 이렇게 해서 왜 굳이 저렇게 망칠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소중하다고 내가 정말 아끼던 직원들에 의해서 혹은 내가 좀 더 잘하고 싶어하는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근데 이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이제 내가 무언가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얘기를 준비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